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죽지 않아. 대만 TSMC? 아니 이길 수 있어.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M&A 해오실 거야. 그냥 언젠가는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사들인다.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성장주를 계속 물타는 거는 사실 약간 위험하다. 좀 핵심은 임상만이 아니다. 임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차라리 이 기술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고 어이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마법의 책이 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저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기쁘다라는 말도 잠시 좀 뭐랄까 어깨가 무거워져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 이 투자의 중요한 소식, 투자의 진심인 우리 투자자분들께 과연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될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다만 희망적인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멋진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작가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소설 읽어보셨어요?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 시장이 마치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날개가 없는 듯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힘든 시장 안에서 희망의 날개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조금 우울함보다는 희망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투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날개를 같이 찾아보시죠.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면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세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제 앞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광수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자본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취재를 하면서 지금 증권시장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분 좋게 마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시장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투자에 진심인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2600선까지 깨진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체감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 시장의 관찰자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플레이어분들 이를 만나보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울상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연하다. 네, 사실 시장이 안 좋았던 때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이 정말 그러면 최악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는 많은 것 같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그랬죠? 우리 모두 수혜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코인에서 돈 벌고 부동산 돈 벌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또 긴축을 하다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긴축 속도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건데, 그냥 이게 시장의 일부 과정이니까 사실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제 계좌도 물론 파란불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시장 참여자분들은 오히려 좀 의연한 분위기다. 앞으로 그냥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의연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고 견뎌야 될 부분이다. 네. 확실히 좀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투자자분들도 레벨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학습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사실 코로나19 때 엄청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그때 이제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셨잖아요. 예.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사실 보면은 그 수급 주체를 보면 항상 개인이 계속 사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저점 매수로 접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물론 이 학습 효과 때문이긴 한데 좀 계속 하락하는 거가 좀 사실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물론 손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다들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셔가지고 계속 저점 매수 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고 하면은 나중에 반등 줄 때 그때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코스피가 지금 2600선이 깨졌어요. 2553포인트 선, 지금 5월 10일자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녹화 일자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V자 반등 그리면서 3,310선만 가더라도 이제 코스피 3,400 시대에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리포트에서도 사자. 우리 코스피 올해 순이익 전망치 너무 좋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밀릴 때는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스탠스가 바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요즘 좀 관망 분위기가 짙어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도 취재하시면서도 이런 보수적인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네, 사실 그 저점 구간이다, 너무 싸다라고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사실 기업의 실적을 전망으로 이제 그 전망을 하시잖아요. 실적 네. 바탕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깨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매출이랑 실적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저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관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네. 그래도 여전히 매수가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제 매수세 나오면은 이 사자 리포트가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드진 않고 어차피 바이사이드니까 네. 이제 항상 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 리포트를 보실 때 네. 뭐 매수다, 뭐 매도다 이것만 보지 않고 그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어. 최근에도 사실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수 리포트도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가가 뭐 10만 원이다, 뭐 이러면은 뭐 그걸 뭐 비판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정말 합당한가? 좀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이유가 TSMC의 마켓쉐어를 못 뺏어 와서고 인텔도 반도체 한다는 거고 네. 뭐 스마트폰 입장에서도 뭐 애플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일부 국가에서는 마켓쉐어 1등이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애플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네. 그러면은 그 리포트에서 매수 리포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써져 있고 내가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매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뭐 증권사 뭐 리포트가 뭐지 뭐 관망세로 돌아섰고 뭐 이런 그럼 것보다도 팔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내용을 한번 보고 그렇죠.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죠. 내 돈이니까 스스로 그렇죠. 판단하는 그런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개인분들이 이제는 현명해졌다, 좀 맞아요. 달라졌고 의연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요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매수세가 또 여전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2600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은 죽죽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 매크로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긴축이라든지 여기서 좀 더 연준에서 가속화 시켜서 긴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시스템 리스크까지 우리가 반영했을 때 비관적인 리스트를 봤을 때는 하방을 더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일단 스톱하자라는 네네. 측면이 맞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기울어져 있을까요? 계속 사들이는 거 보니까 그냥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다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네. 다 나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매수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석 달,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어제 기준으로 최근 석 달만 개인이 15조 8천억 원을 이제 코스피에서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11조 원 팔고, 네. 기관도 팔고, 코스닥 봐도 사실 유의미한 매수세가 없어. 개인 외에는 뭐 기관들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계속 이제 언젠가는 반등 줄 거다. 그래서 네. 계속 물을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 매크로의 시장 상황을 어차피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어제 간밤에도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원래 물가 상승 지수가 8.1%로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8.3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도 급락하고 네. 오늘도 지금 국내 주식 안 좋은 건데 네. 이거를 사실 뭐 전망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언젠가는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사들인다. 좀 이런 걸로 좀 읽혀지고 그런데 이제 막 사실 전문가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성장주를 계속 물 타는 거는 네. 조금 이제 사실 약간 위험하다? 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왜냐면 성장주가 이제 반등을 당분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지만. 금리 뭐. 인상 기점에서는 성장주는 다소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룰을 봤을 때 아직 아니다. 좀 안 좋잖아요. 보시면 예, 그래서 저도 성장주 물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네. 깨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사들인다는 것보다는 정말 바닥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유의미한 그 수급 같은 걸 확인해보고 그때 들어가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사실 뭐 지난달만 해도 뭐 바닥이다라고 또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더 내려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섣불리 바닥을 전망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생각하기 싫으면 네. 적립식으로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음. 좀 이제 바닥권이 확인된다고 싶으면은 네. 수심이 돌아선다는 게 좀 확인된다고 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실어서 이게 좀 물을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줍줍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좀 기사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석 달 동안에 아까 15조 넘게 샀다고 말씀해 네. 주셨죠. 이 개인들의 투자 리스트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장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5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서 사들인 종목을 저희가 탑5를 꼽아봤습니다. 자, 5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우선주에 1,002억 원, LG 에너지솔루션 4위인데 1,380억 원, LG 생활건강이 지금 너무 바닥권이죠. 지금 네. 1,499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2위가 카카오입니다. 1,890억 원 사자세 보였고요. 1위가 삼성전자 6,411억 원. 진짜 삼전에 대한 사랑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동학개미 운동 때도 굉장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5월 들어서면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10만 전자 갔던 삼성전자가 이 10만 전자가 너무 무색하리만큼 6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지난달에 들어왔죠. 그때 이후로 개인들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유는 정말 찐 사랑이죠. 정말 사랑이다. 그냥 사실 사랑. 예,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이렇게 죽지 않아. 그치. 예, 정말 대만 TSMC 이길 수 아니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이지영 부회장님께서 M&A 해오실 거야. 해외 나가실 거야. 예, 막지 마. 예, 공항 길 열어라. 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고 네. 사실 믿음이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유 같은 게 아까 삼성전자 제가 하락한 이유를 제가 아까 쭉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부별로 다 지금 경쟁 관계에 있어서 좀 리스크적인 그렇죠. 요인들이 있다. 예, 사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측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태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뭐 그거를 사실 뭐 반박할 논리가 정말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사실 뭐 TSMC도 좋아지고 인텔도 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거 보면은 그 5위 보면은 네. 5개 종목을 보면은 다 예.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카카오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유가 있지만 네. 그냥 개인들이 평상시에 무슨 이유가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B2C로 본다고 하면은 예. B2B 기업이지만 네. 전기차를 많이들 이제 타면서 주변에 많이 타니까 네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실생활에 투자 힌트를 많이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제는 가솔린이 없어지고 친환경차야. 예,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LG 엔솔이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면 다 배터리가 LG 엔솔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계속 사시는 거. 근데 우리는 완성차보다는 이 배터리 쪽으로 더 경쟁력 있어. 그렇죠. 이렇게 돌린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안 사고 이걸 사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시는 것 같고 네. 뭐 LG 생활건강 생활건강은 워낙 바닥이다. 황제주였잖아요. 사실 황제주. 원래 100만 원 넘는 그렇죠. 황제주였잖아요. 감히 우리가 예. 개인들이 사기가 사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사들이는 것 같고 제가 네. 감히 짐작해 보자고 하면은 예. 그런 것 같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이제 중국 쪽에서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다시 닫혔죠. 네. 다시 닫혀가지고 아마 지금 다시 이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은 아마 LG 생활건강은 좀 아래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제가 데이터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네. 지금 다시 뭐 중국이 다시 근데 연다고 하지만 예. 그렇죠. 폐쇄라는 그 포인트가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요 포인트를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고 있는 거다. 그런 것 말씀이신 같습니다. 예. 거고. 와,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믿음, 사랑. 카카오도 내가 워낙 쓰고 워낙 확장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친근감? 맞아, 맞습니다. 친근감. 생활에서 느끼는.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이미 카카오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 벌었다가 또 사고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그 경험 때문에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월 29일에 진짜 오랜만에 샀거든요. 한 달 맞습니다. 만에 순매수 들어갔다가 하루 천하예요, 뭐예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루 사고 말았어요. 그 그러니까요. 다음 날 잠깐 사들였다가 결국은 개인들이 다 사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찐 바닥은 외국인의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야 형성이 된다라고
개인들이 알고 계셔야 될까요? 그렇죠. 수급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죠.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사실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찐 방향 힌트를 어떻게 얻냐고 네. 하면은 사실 매크로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환율, 매크로. 예, 이런 너무 불리하지 매크로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크로가 언제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고 네네. 사실 뭐 환율이라든지 막 이런 인플레 같은 거는 사실 개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 푸틴의 마음을 바꿔야 푸틴이 이제 좀 그분이- 마음을 바꾸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네. 있는 부분들 리스크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단하기 너무 어려운 음.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개선의 여지, 그 방향성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러브콜의 이유를 좀 짚어봤고 코스닥 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기간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코스닥에서 개인들 장바구니에 담긴 5개 종목이 뭐냐면요. 5위가 엔캠입니다. 천보도 200억 원 넘게 개인분들이 사들였어요. 이 두 개 다 지금 2차 전지 전액 네네. 첨가제 비슷하게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위가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거래재개 임플란트. 이후에 많이들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2위가 295억 원 차지한 펄업이스입니다. 1위는 신텍 322억 원. IT 부품 쪽에서도 이 패키지 기판 업체죠. 네. 이렇게 러브콜 리스트를 쭉 열어봤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위예요. 펄어비스. 약간 그 결이 맞지 않는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4월 27일에 24%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26일 날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제가 쭉 봤어요. 리포트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제목을 뽑아보니까 기대감 최고조. 이제 시작이다. 출시 직후 5위만 해도 현재 주가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93,000원대 나왔던 리포트인데 네. 하루 사이로 분위기 톤업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높았던 중국의 벽. 최악을 생각해 보면 하면서 최악의 리스트를 또 뽑은 리포트가 있었고 기대치 미달.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왜 순매수 2위까지 올랐을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생각이 똑같았던 거죠. 사실 중국에서 성공할 줄 알고 사실 중국 시장이 계속 닫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회사가 사실 모멘텀을 얻으려면 신작 게임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순위권을 올려야 되고 매출을 네. 발생시켜야 되는데 네네. 중국이 사실 되게 큰 시장이었는데 사드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드 때문에 계속 닫혀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 검은 사막, 모바일. 펄어비스 검은 사막 그게 이제 열려 있어가지고 열어서 이제 출시를 한 건데 당연히 잘 나올 줄 알고 사실 검은 사막 워낙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그런 IP여서 그런 기대를 했다가 네. 뭐 5위만 해도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5위는커녕 지금 90위권까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실 좀 이제 순매수 바뀌었을까요? 상위에서 내려갔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90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3분기에 또 신작 게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기대한다고 하면은 뭐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단일 IP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어떤 흥행 여부가 이 주가의 등락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중국 쪽에서 4월 27일 내놓은 이후에 며칠 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고 5월에 나온 이 수급을 봤을 때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3분기 기대감으로 이제는 베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게임이 나중에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최악이니까 난 그 네, 후를 본다.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 성향이 좀 싸지면 사겠다 이런 마음이 그게 더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오르는 말에 타자 이런 분도 올라타자.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달라졌고. 분들은 그냥 좀 꺾인 걸 사겠다 이런 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선택인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그런 분 성향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신 분들 또 트래픽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수급의 어떤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오르는 종목에 좋대 해서 올라타시는 분들보다는 갑작스럽게 악재 나왔을 때 지금 기회야 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느 쪽이세요? 보통 투자하실 때? 저도 여쭤봐도 되나요?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네. 비슷합니다. 후자. 후자로 간다. 후자로 예, 좀 모멘텀이 약간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싼 좀 종목을 찾는다. 네네. 근데 그것도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미국에
펠로톤이라고 실내 사이클, 오. 예, 코로나19 수혜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홈 트레이닝에 예, 수혜주.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많이 꺾였어요. 사실 이제 오프닝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펠로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사모펀드가 이제 개입을 해서 경영진이 경영을 너무 못한다. 오. 너네 나가라.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모멘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때 사들였죠. 그래서 경영진이 바뀌었는데도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기다리는 게 이게 그 주요 주주가 이제 이 펠로톤을 뭐 아디다스나 뭐 룰루레몬이나 뭐 이런데 아마존이나 이런데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 M&A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펠로톤이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네. 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워낙 이제 사실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박살 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저도 비슷하게 뭔가 관심은 이벤트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될 때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없다. 단답형으로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자님, 신풍제약 같은 특징주가 또 있다, 없다. 있죠. 있다. 있다. 3배 간다. 이미 올랐던 네. 이미 그런 올랐던 종목이 최근에 있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먼저 가볼게요. 비상장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원픽하는 종목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된 제약 바이오주가 있다, 없다. 있다. 오, 네. 마지막 질문에서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표정이 더 이거 좋으셨어요.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있어야죠. 음. 예.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뭐 듣는 분들에 따라서 아마 체감하는 분위기가 좀 예.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감안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건 2020년 2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발생 전에는 6,200원이던 주식이 2020년 9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21만 원 갔습니다. 3배 이상 뛰어오른 이 네네. 종목. 이런 종목이 있다에 예스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답변하신 또 건지. 이렇게 숫자를 들으니까 그렇죠. 범접할 수 없네요. 예. 책임감이 좀 생기시죠? 없다로 바꿔도 될까요? 마음에 그 정도는 안 철회가 안 철회가 안 됩니다. 되는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 이런 시장의 얘기는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항상 네.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수혜자도 있고 또 피해를 보시는 피해자도 분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현대사료라고 이게 뭐 바이오 종목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 일단 지난 3월만 해도 네. 올해 3월만 해도 10,000원대였는데 네네. 지금 어제 종가 기준 13만 원이고 4월에 장중 17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7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굉장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곡물주 오른 거 아니냐 사료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그 현대사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들이 이제 카나리 바이오 등에 이제 뭔가 지분을 넘기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게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카나리 바이오가 뭔데? 그게 뭔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네. 이것도 사실 되게 화제였어요. 장외시장이 KOTC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장외시장 금투협이 만든 그 장외시장인데 이 카나리 바이오라는 그 종목이 네. 3,000배 정도 뛰었던 게 있었거든요. KOTC 시장에 올해. 이게 사실 주얼물산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주얼물산 검색해보면 나오시는데 네네. 거의 그래서 그때 그 주얼물산의 시총이 뭐 KB금융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이게 장외시장에서요? 예, 그래서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수사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 종목이랑 네. 좀 지분 관계가 엮여지면서 올랐죠. 그래서 이 투자 판단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10,000원대 중반 했던 그 주가가 이 종목이랑 엮이면서 네. 지금 어제 종가로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있다라서 뭐 그런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이제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 안 돼도 오르는 게 시장은 항상 현명하기 때문에 오르면 난 올라타겠다 하신 분도 네. 있고 사실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카나리 바이오가 네. 바이오랑 관련 있는 기업이에요? 네. 구월물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바꾸면서 바이오 사업 네, 물질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이오가 워낙 이제 신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귀가 하니까 쫑긋하게 되죠. 하니까 네. 기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제 물질을 사올 수가 있어요. 아. 신약 후보 물질을 사와서 네. 우리 이제 바이오 사업 할게.
한 다음에 이제 연구소 꾸리고 뭐 하고 사명도 바꾸고 이런 그리고 공시되고 것들이 하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특히 바이오가 엄청 붐업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다 바이오로 와. 사명을 바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랬구나. 제가 네. 조은물산을 그런 회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바이오 붙여서 그냥 주가 부양하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때 항상 하는 수법이 그냥 시장 홍보 물질 뭐 어디서든가 사와서 그냥 우리 바이오 기업 할게. 연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2BW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 많았죠. 그럼 그 물질을 갖고 신약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을 개발한다고, 스텝을 예,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다음 스텝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앞선 기업들은? 그 없던 데들이 많았죠. 있었던 데도 있었는데 없던 데도 많았죠. 그래서 어. 그냥 주가 부양 차원에서 그때는 워낙 바이오만 그치. 붙이면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붐이었던.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붙여서 우리 물질 샀어.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연구원님 몇 분 계세요? 그러면 한 3분 계신다고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뭐 앞으로 늘릴 거다. 네, 뭐 이런 네. 얘기 하다가도 기사 내고. 예,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뭐 흐지부지 되고 네. 갑자기 상패 당하고 이런 것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이 워낙 현명하셔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카나리 바이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와 또 관련 지분 관계가 있었던 현대사료가 마치 제2의 신풍제약과 같은 그런 붐을 나타냈다. 늘 이슈와 어떤 시장의 흐름, 이벤트 속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네. 예스의 답변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기상장주에도 기자가 원픽하는 종목이 있다. 예스였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에 이제 정기종 기자가 루닛, 음, GI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이건수 기자는 좋은 어떤 기업들을 이야기를 아주- 해주실까요? 저는 그 뭐 하나의 종목보다도 네. 더 비대면 진료가 사실 이제 코로나19 오. 덕분에 엄청나게 앞당겨졌죠. 네, 엄청나게 그 그 시대가. 서비스가 이제 원래는 사실 뭐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비대면 진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네. 그걸 한시적으로 열어둔 건데 그 비대면 진료 그 기업들을 만약 정말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비스 이름 되게 많아요. 뭐 닥터나우도 있고 올라케어도 있고 뭐 올라케어. 등등등 있는데 네. 국내 서비스 한 3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뭐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일본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뭐 유의미한 시장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성장 여력이 있다. 물론 이제 이들 기업이 뭐 IPO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볼 땐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IPO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2일 목요일자로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토종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원스토어가 상장이 철회됐습니다. 맞아요. 너무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최근 IPO 시장이 작년만큼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 이벤트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시장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뭐 IPO 붐일 때 그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지 않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다 오케이 하고 막 따상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시장에서 다 받아들여줬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주를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가치 같고 평가를 과연 우리가 성장주에 얼마나 줄 수 있어? 줄 수 있냐. 예.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 기관 투자자 청약 단계에서 철회를 한 거잖아요. 네. 기관들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왜 안 들어왔냐? 단순하죠. 사실 기관들도 똑같이 IPO 된다고 하면은 그때 장중에 첫날에 팔든지 똑같아요. 뭐 네. 개인이랑. 그래서 근데 그렇게 팔 때 아마 먹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기관들이 안 들어온 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기관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좀 보고 판단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저조한 기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 철회했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피어 그룹도 사실 말 많았잖아요. 사실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피어 그룹이 네. 뭐 구글, 애플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럼요. 뭐 구글도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꾸긴 바꿨는데 그때도 뭐 네이버랑 뭐 이런 텐센트 이런 데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스토어랑 1대1로 비교를 해서 네. 밸류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논리가 되냐 네, 네. 이런 시장에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SK 쪽에서. 근데 네. 그 납득을 잘 못 시켰다. 좀 이렇게 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서 IPO와 관련된 뭐
따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돌풍이 장세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바뀌고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 IPO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줄어드는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된 제약 바이오주 있다. 무조건 있죠. 네, 누굽니까? 제가 또 제약 바이오 담당 기자로서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진단키트 주 많잖아요. 네이버에 네.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워낙 다 주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 저평가인데 네.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누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예, 나오죠.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임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는 되게 어려운데 네. 이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찍히고 있어서 우리가 밸류를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가 있고 네. 코로나19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캐시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의 네.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들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사실 동의하고 외신 같은 데를 봐도 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모더나가 mRNA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캐시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M&A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외신에서 많이 얘기 나온단 말이죠.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지금처럼 많이 안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들 기업이 벌어둔 돈으로 뭘 하냐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막 이상한 거 사지 않는 이상은 상승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진단키트주, 국내 진단키트주 아니면은 해외 기업으로 보자고 하면은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이렇게 백신으로 예, 떼돈 번 회사들 앞으로 뭘 할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M&A를 계속 하고 있고 모더나도 M&A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빅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매크로로 이길 수는 없죠.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 또 이제 덜 오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맞아요.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좀 캐시가 많은 곳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사실 있다 하고서는 진단키트 이야기 하셨을 때 아니 실적이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찍혀도 맞아요. PER이 안 통하는 업계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R&D 이쪽에서 성과를 내면 이제 PER을 새롭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는 말씀. M&A 모멘텀이 사실 좀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M&A 모멘텀 좀 기대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다르네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딥하게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기자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쓰신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유료 기사도 너무 잘 쓰시고. 아, 저희 또 재밌게 유료 잘 서비스에 네네. 또 이렇게 어필해 주셔서 많은 활용,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파미데일리.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최근 백신 관련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FDA 승인 앞둔 노바백스 백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예상 CMO 매출 뭐 관련해서 화이자 이야기도 네. 쓰셨고 기사 열심히 읽고 왔어요. 기사 열심히 써야겠네요. 너무 이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읽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백신주의 주가만 놓고 보면 요즘 이 기사가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장 이슈 자체가 여기에 포커스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실제 그러니까 취재 현장,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흐름, 반면 시장에서 느끼는 이런 주가와의 괴리, 어떻게 좀 우리가 체감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넣어서 좀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지. 주가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주가. 가장 네. 현명하다. 네. 아. 이게 사실 뭐 백신 상업화의 기대감이 많지 않으니까 네.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네. 사실 뭐 아까 신분제약도 말씀하셨지만 뭐 백신, 뭐 치료제 개발한다고 엄청 무수히 많은 네. 기업들이 뛰어들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맛봤는데 지금 다 그대로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상까지 하고 식약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가 아니라 이제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크고 아마 식약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이게 상업화 측면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원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임상 3상 필리핀에서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 유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뭐 주가에서 그렇게 뭐 SK 바사보다는 덜 기대하는 거죠. 사실 유바가 만약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업화가 얼마나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유바이오로스가 혹시 글로벌이 아니라 국내
글로벌 필리핀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도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다. 네.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비.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국내 정부가 2천억 원 규모의 성구매 네. 계약도 하기도 했고 대기업이니까 일단 판매를 잘 하겠거니. 규모 자체. 예, 그리고 일단 임상 단계도 앞서고 있고 이미 네. 식약처 승인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들 보면은 뭐 올해 안에만 수천억 원의 매출이 찍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유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당연히 임상 단계가 더 아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불확실성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네. 볼 수가 있고 예. 그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마 더 안 좋을 거예요. 사실 기대감이 보면은 더 예, 낮고. 더 임상 단계가 더 낮고 뭐 아직도 일상이고 뭐 이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사실 뭐 가능성은 더 낮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 네, 맞습니다. 체감하시는 거죠. 네, 근데 시장에서 그 업계에서도 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요? 예, 똑같아요. 사실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사들은 우리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네. 그 외부에서 보는 업계에서는 그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워낙 그래서 백신 이렇게 만드는 자체가 워낙 어렵고 네, 사실 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워낙 미국이 바이오 업체로 워낙 바이오 산업으로 선두 주자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성공을 하는 것이지 사실 뭐 성공한 국가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시장 가치는 그 톱티어들 말고는 빅파마들 말고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 예, 겁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뭐 상승하니까 일단 가져갈 네, 수 네. 있겠지만 지금 뭐 사실 성공한들 뭐 얼마나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겠을 것이냐. 근데 무슨 실적 이외의 의미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는 빅파마처럼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본다고 하면은 뒤늦게 개발에 성공했다. 아니면 임상 3상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기업의 R&D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고 뭐 제약바이오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못하냐고 하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다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되니까 매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네. 뭐 반영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을. 네. 사실 제약바이오 보면 뭐 공시도 봐야 된다, 학회 일정도 봐라, 또 임상 관련해서 이런 스케줄을 계속 보고 시장에서 트렌드가 뭔지 봐라,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취재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나는 이건 꼭 본다. 정보를 확인하는 꿀팁이라던가. 없습니다. 꿀팁이 없어요. 저도 이게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면은 예. 그 매니저님만이 원하는 그런 정보, 매니저님이 얻는 소싱하는 그 정보 어디 있냐 물어봤는데 다들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단호박이시네요. 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어떡해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거기 플러스 외신을 많이 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외신. 제가 좀 국내 언론에 있으면서도 외신을 강조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만약에 항암제를 개발하는 약이다. 만약에 췌장암을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텍이다. 네,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정보가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뭘 봐야 되지? 근데 외신에 그럼 구글 같은 데다가 네. 구글에다가 그냥 그럼 췌장암 치료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예, 있죠. 파파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검색해 보면은 뭐 췌장암 치료제 뭐 마켓 사이즈라던가 경쟁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가령 저도 이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배운 건데 네. 그 경쟁사가 실패했어. FDA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FDA에서 이 췌장암 치료제 이 기전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오. 그럼 내가 투자하는 국내 개발사들도 좀 이렇게 영향을 어려울 수 받겠구나. 있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외신을 많이 보고 일단 외신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키워드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업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내가 개발한 뭐 되게 유망한 기업이라고 유망한 기술이라고 국내 업체에서는 홍보를 하지만 네. 투자기자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예.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고,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네네. 이거 다 먹어도 별 볼일 없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네이버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구글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땡땡땡 마켓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한다거나 네. 하면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기자분, 제약바이오 취재하는 한 기자분, 뭐 분께서 쓴 글을 보니까 내 가족이 앓고 있는 질병,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그쪽을 뚫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포인트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내 가족이 내가 앓는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신약이 없어. 아니면 약이 있지만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이 개발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 감정 몰입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논문 찾아보는 게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준 핵심은 외신을 봐라. 영어 공부 열심히 또 하면서 네. 또 번역기 있으니까. 예. 파파고의 힘도 빌리고 네네. 네, 여러분은 이렇게 찾아보는 것으로 핵심 꿀팁이 거기에 있네요. 결국은 송품 팔아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 스타트업이요. 사실 뭐 빅파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또 이런 외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오면 우리가 혹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요즘 느끼시는 업계에서 이런 트렌드가 요즘은 핵심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신기술,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붐이고 항상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보다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네. 그런 분야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뭐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상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 카카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카카오도 최근에 카카오 헬스케어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빅테크들도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시장이 많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가 MTS 통해서 상장 주식을 많이 거래하는데 네. 비상장 주식도 사실 이제 뭐 창구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잘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상품들도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상품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낮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결을 시켜보자면 장외시장에서는 최근 이제 앞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팁 주셨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할 때 주목해보자 네네. 라는 말씀도 해주신 거 맞습니다. 맞죠? 그쪽도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뭐 상장 시장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비상장 시장도 자금이 말라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비상장 주식은 뭐 이렇게 긴 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굉장히 방어를 잘하시기도 하고 네. 역시 네. 기자분이시라 달라요.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오를 접근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장 추세에 있어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측면도 반드시 체크해라 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내용은 앞서서도 좀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에 저점 딛고 지금 조금 반등 분위기고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전히 바닥을 못 집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 우리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별 분위기가 좀 차별화된 양상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하반기에는 좀 산업 전체적으로 분위기 업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크로가 해소가 돼야 되지만 그래도 네. 산업 쪽만 떼어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3반은 워낙 잘하고 있죠. 사실 이제 3반은 지금 3공장까지 다 이제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10월에 이제 4공장이 이제 부분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네. 3반처럼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대로 그 실적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률을 뭐 여러분들이 실적이 찍히기 전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공장 가동률 뭐 이런 게 기사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뭐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힌트로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앞으로 잘 하리라 좀 이렇게 믿음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CDMO는 워낙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워낙 또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빠지는 게 백신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만 원대. 아, 예 맞습니다. 제 주변 애들도 지금 다들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 백신 상업화를 얼마나 잘 하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물꼬를 그래서 어떻게 틀지. 뭐 다 맞은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네. 이제 개도국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 안 맞은 것들도 많고 뭐 매년 맞아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약에 그렇게 가을이 오고. 그렇게 시장이 또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SK 바사의 영업력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WHO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 예. 지금 식약처 허가 받으면 유럽이나 이쪽에 또 승인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이제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 시장 언제 풀려요라는 답에는 종목별 차별화 혹은 산업별 차별화다. 제약 안에서도 그건가요, 답이? 제약바이오 시장 풀리려면은
결국 이제 유동성이 많아져야 된다고. 결국 매크로에 예, 달려있다. 맞습니다. 결국 매크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의 뭐 기업이 되게 스타성을 가지고 네. 딱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업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 전체적인 섹터가 언제 다시 붕업이 될 것이냐라고 네네. 여쭤보시는 건데, 결국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고 성장주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결국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시장 여유가 좀 없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쉼표를 찍고 기다리는 그런 구간 안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으세요? 오늘 제약 네. 바이오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쭉 드렸는데 함께 하신 소감? 아, 네. 제가 일단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방송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 앞으로 리스펙트 해야겠다. 아.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좀 뭔가 정보를 더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너무 잘 아쉽고, 주셨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고 하면은 네.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여기저기 발로 뛰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 투자고에서 또 시간이 될 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에 항상 이렇게 땡땡땡 해서 압축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네. 아, 아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약 바이오 산업 핵심은 이거다. 네. 핵심은 임상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만이 아니다. 네. 사실 이제 임상이 핵심인데 사실. 그렇죠. 맨날 보도자료 같은 것도 봐도 뭐 임상, 뭐 2A 이상에 들어갔다 이런 네. 말씀들 하시는데, 임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봤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종목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상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기술 수출을 잘하는, 라이선스 아웃이라고도 하고 뭐 LO라고 하기도 네. 하고 기술 수출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는데, 이 기술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잘하는 누굽니까? 기업들. 지금 최근에 IPO 그 공모 철회했던 연초에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보로노이가 IPO 지금 거의 유니콘으로 이렇게 밸류를 인정받고 있고 네. 당당하게 IPO 신청을 했는데,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철회를 했는데, 라이선스 아웃을 여러 개 했어요. 되게 여러 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 하고 있고, 국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3상까지 한 다음에 FDA 승인 받아서 시작하면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사실 너무 그 사이사이에 리스크가 너무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희박한가요? 희박하죠. 사실 희박한 게임을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전에 사실 뭐 빅파마의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계속 기술 수출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뭐 꾸준히 여기서 1,000억 원, 저기서 3,000억 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일단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네. 이 기업이 정말 신약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입증이 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잘하는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나중에 뭐 예를 가령 들어가서 뭐 제가 바이오텍을 차렸는데 화이자가 살았어요. 예. 근데 제가 화이자가 근데 그걸 임상 3상 해서 성공했어. 그럼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로열티. 화이자가 3상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 거잖아요. 사실 국내 바이오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수출을 잘하고 많이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임상 1상 됐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제 쏠릴 때가 많아요. 네.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보다는 그렇죠. 작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결국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빅파마의 가능성을 본다면 결국 기술 수출을 잘하는 그런 정말 알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하면 답이 될 거다. 훌륭한 말씀 해주셨어요. 결국 하고 싶으셨던 말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래서 라이선스 아웃을 잘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그런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 리스크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많은 기업들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들 다 전해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의도로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중요한 정보들 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투자고에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정보들 누구보다 좀 빠르게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투자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이 세 가지 약속 지켜주시면서 다음 시간 투자고도 저와 함께 투자에 진심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면서 정보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